정말 힘들었는데도 도와달라고 한마디를 못했어요. 김대리는 원래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팀 안에서도 일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사람으로 통했고 웬만하면 힘든 티를 내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그랬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시제품 출시 행사 날이었고 행사 자료 수정이랑 발표 자료 정리, 거래처 전달용 샘플 확인까지 일이 한꺼번에 몰려 있었습니다. 조금 바쁘긴 했지만 처음엔 김대리 본인도 팀원들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낼 만하다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커진 건 갑자기 무슨 큰일이 터져서가 아니라 작은 일들이 며칠째 끊기지 않고 이어지면서였습니다. 월요일엔 행사 일정표가 다시 바뀌었고 화요일엔 시제품 설명 문구를 전부 수정해야 했고 수요일엔 발표용 이미지 파일이 잘못 들어가서 밤늦게까지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작은 요청사항들과 자잘한 변경사항이 계속 추가되는 거였습니다. 중간중간 누군가는 퇴근했고 누군가는 내일 이어서 보면 되죠 하고 먼저 갔고 누군가는 다른 급한 일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대리는 늘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건 조금만 더 힘내면 금방 끝나요. 주변은 정말 괜찮은 줄 알았을 겁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누군가는 먼저 빠질 수 있었고 누군가는 내일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대리는 정작 정시 퇴근도 쉬겠다는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한 채 계속 일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대리는 대체로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행사 준비로 다들 바쁜 와중에 차대리는 외부 일정에 밀려 자기 쪽 업무 일부를 김대리에게 맡기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김대리님, 이거 먼저 좀 봐주실래요? 형식만 한번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나가 있는 동안 메신저로 계속 볼게요. 처음엔 김대리도 잠깐 자기 일을 미뤄서라도 금방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차대리가 밖에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일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죄송한데 제목 한 줄만 바꿔주세요. 이것도 외부 쪽 요청 들어와서요. 표 하나만 더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구도 조금 더 부드럽게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작은 수정 같았지만 붙잡고 있다 보면 자꾸 일이 늘어나는 종류의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김대리 원래 일이 밀렸습니다. 더 급한 쪽부터 먼저 처리하고 나니까 이번엔 차대리 일이 너무 오래 지체돼 있었습니다. 그쯤 되면 이제 와서 죄송한데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것도 너무 늦은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차대리 지금 밖에 있는데 이제 와서 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당황하겠어. 아까 금방 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늦는다고 하면 내가 너무 실없는 사람 같잖아.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이것만 끝내면 돼. 오늘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부탁을 나누는 말보다 혼자 메우는 쪽이 더 덜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밝고 긍정적인 데다 말수도 많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냥 책임감이 강한 사람, 맡은 일은 어떻게든 끝까지 해내는 사람, 조용하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김대리는 이미 수요일쯤부터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손목이 아팠고 새벽에 자꾸 잠이 깼고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 지금 너무 벅찹니다. 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같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느끼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목요일 오후쯤이었을 겁니다. 행사 부스 시안 확인하랴, 수정된 제품 설명서 다시 뽑으랴, 거래처에서 온 전화까지 받다 보니 김대리는 같은 문장을 3번이나 잘못 보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나오지 않을 실수였습니다. 후배가 옆에서 김대리님, 이건 제가 할까요? 하고 한번 물었는데도 김대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건 제가 보는 게 빨라요. 정말 괜찮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이제 와서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지금까지 버텨온 며칠이 한꺼번에 무의미해져 버릴 것 같았던 걸까요? 그날 저녁에도 김대리는 바로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행사장에 보낼 최종 파일이 하나 더 남아있었고 수정된 안내 문구도 다시 확인해야 했고 거래처에서 온 메일에는 오늘 중 회신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장이 또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점점 조용해졌고 불 꺼진 자리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김대리는 모니터를 보다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눈은 화면을 보고 있는데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았고 마우스를 쥔 손에는 자꾸 힘이 들어갔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가서 찬물이라도 얼굴에 대고 올까 싶었지만 지금 일어나면 오히려 더 흐트러질 것 같아서 그냥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이것만 끝내면 돼. 오늘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그저 참으며 다른 사람들의 부탁까지 처리해 가던 사람을
단순하게 성실하다는 말로만 표현하기엔 부족합니다. 그의 내면에는 성실함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한계를 드러내는 걸 왠지 민망하게 느끼는 마음, 내가 감당 못한다고 말하는 순간 능력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하는 마음, 상대가 곤란해지는 표정을 보면 그걸 견디기가 더 어려운 마음도 같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일이 해결되는 상황보다 먼저 상대의 난처함이나 내가 설명해야 할 불편함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움 요청은 필요한 말이 아니라 버텨야 피할 수 있는 불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조금 더 감당하는 쪽을 또 선택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던 사람은 도움을 청하는 일이 오히려 더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요청인데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마치 남에게 짐을 얻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넘긴 하루가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행사 전날 밤까지도 김대리는 끝내 누구에게 일을 같이 해달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팀원들이 처리하지 못해 넘어온 일들까지 며칠에 걸쳐 혼자 붙들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 새벽, 가장 먼저 출근한 부서원이 사무실 안에서 김대리를 발견했을 때 김대리는 책상 옆에 기대듯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켜둔 모니터에는 수정하다만 파일이 그대로 떠 있었고 핸드폰에는 읽지 못한 메시지가 몇 개 더 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러고 잠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깨를 살짝 흔드는 순간 김대리 몸이 힘없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놀란 팀원들은 급히 김대리를 응급실로 보냈고 남은 자료를 나눠 챙기고 행사장으로 가져갈 물품과 파일들을 허둥지둥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김대리님 며칠째 거의 혼자 하고 있었잖아요. 어제라도 내가 다시 들어와서 같이 봤어야 했는데. 행사는 다행히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발표 자료를 마저 넘겼고 누군가는 행사장 응대를 맡았고 누군가는 급히 빈 부분을 이어붙여 어떻게든 하루를 굴려냈습니다. 알 사람은 다 알았을 겁니다. 이번 행사 준비를 김대리가 얼마나 오래 붙들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부분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김대리가 빠진 순간 일은 남은 사람들의 몫으로 다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현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결국 행사를 마무리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날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업무를 이상 없이 처리하고 행사를 진행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김대리의 공을 가로챈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스템은 그 순간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일을 정리해버렸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정말 쓰러질 때까지도 도움을 청하지 못할까요? 원래 사람은 너무 힘들어지면 좀 미안하더라도 좀 체면이 상하더라도 손을 내밀고 도움을 받아 일을 함께 풀어가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김대리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당연한 반응조차 끝내 하지 못했던 걸까요? 겉으로 보면 도움을 청하는 한마디가 어려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웠던 건 그 말 자체보다 그 말 뒤에 따라올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지금 너무 벅찹니다. 네, 이건 혼자 다 하면 늦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같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문제는 김대리의 마음이 부족했다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혼자 감당하려 했던 방식이 결국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버텼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그보다 더 큰 혼란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함께 일한다는 건 맡은 일을 끝까지 붙드는 것만이 아니라 내 상태를 제때 말하고 나눌 것을 나누는 일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다 떠안는 것이 늘 책임감 있는 방식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더 일찍 말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조율하는 쪽이 나 하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다 할 수도 없을 만큼의 일을 떠안고 결국 일을 망칠 뻔했다니 나는 내가 좀 더 해서라도 나를 믿고 맡겨진 일들만 다 해내면 될 줄 알았는데 물리적인 한계를 좀 더 일찍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거절을 못하더라도 같이 하는 쪽으로 도움을 구하는 쪽으로 조금만 더 조율해봤다면 모두에게 이렇게 큰 폐를 끼치는 결과까지는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감당 못할 일을 하겠다고 떠안기만 하는 게 꼭 옳은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버텼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쓰러져서 행사마저 망칠 뻔했잖아. 정작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힘들다고 말하고 더 일찍 도움을 받았어야 했던 건 아닐까. 혼자 버티는 일이 늘 책임감 있는 방식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혼자 버티는 일이 나를 지키는 힘이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계에 닿기 전에 내 상태를 인정하고 말하는 쪽이 나 하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치고 힘들 때 이곳에 편하게 들러 조금의 쉼과 여유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마음에 남는 이야기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